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김 PD님께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카타르에서 우리나라 K2와 K9이 가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 멀리까지 가서 훈련을 했는지 일단 궁금해요. 제가 그러게요. 알기로는 완전히 이 부분은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국가의 세일즈로 간 겁니다. 특히 K2 흑표와 K9 A1 썬더 자주포죠. 이 자주포의 성능을 직접 사막 환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갔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카타르 군도 소수지만은 굉장히 그들의 장비가 좋잖아요. 어떤 그림이 펼쳐졌냐면 우리나라 K2 흑표하고 레오파드 A2 7, 그 A7까지 이렇게 같은 그림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차 중에서 탑 A급에 들어가는 전차들이 같이 훈련을 했고, 자주포도 마찬가지죠. 판자 하우비츠 2000과 K9 썬더가 같이 있는 그 그림, 쉽지 않은 그림이 그려졌죠. 저도 영상 보고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최신식 무기들만 가지고 그 전차 무기 체계들로 훈련을 하니까, 이런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뽀대나던데요. 진짜? 왠지 사막이란 데가 기갑 장비랑 잘 어울려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롬멜 장군, 그 다음에 또 영국군 기갑 부대가 이렇게 막 사막을 헤쳐나가는 게 꼭 배가 전투함이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먼지가 펄펄펄펄 나면서. 그렇죠. 진짜 이번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모래가 정말 많이 피어오르고, 여기서 장비가 허접하면 진짜 금방 들통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군도 사막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카타르군이랑도 많이 훈련하고 있죠. 그렇죠. 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는 언제나 자신들이 한 발을 걸쳐 놓고 있죠. 그래서 미군 장비들은 사막에서 운용성은 벌써 대부분 다 입증이 됐는데, 전 이번에 카타르의 이 한국군 지상 장비가 간 거를 어떤 식으로 봤냐면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신감.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좀 세계에서 탑 몇 위 안에 드는 장비가 온다. 그럼 한국 안 갔어요. 못 가죠. 그런데 껴주지도 않았지. 끼워주지도 않고 갈 방법도 모르고 그렇죠. 이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 장비로 한국군 장비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뭐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K9의 성공, 그리고 K2가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젠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조금 옆에 있으면 비교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중동은 그 전부터 이렇게 입지를 하던 국가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K2, K9. 우리가 살까 말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 장비가 비교가 좀 됐을 텐데 우리가 많이 따라갔지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영리하게 어프로치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좀 굉장히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우선 11기동사단의 그 병력들을 차출해서 훈련을 좀 해갖고 간 거고, 그리고 기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차도 딱 4대가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조금 모자르지만은 일반적인 그 편제상 전차 소대가 간 거예요. 그럼 전차 소대에 우리 흑표의 작전 교리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K9 썬더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포대가 간 건 아니지만 4대가 간 거죠. 그것도 보면은 제가 볼 땐 판자 하우비츠 2000과 함께 성능 비교 뭐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거의 기본 성능이 하나도 안 딸리는 거니까 탑 1급의 탑 티어급의 그런 자주포들이구라는 거를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국가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사 보니까는 워게임도 하고, 뭐 사막 지형 정찰, 연합 전술 토일, 지휘조기 기동 훈련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사막에서 잘 가는 걸로 보신 거죠? 보이는 거는 정말 잘 굴러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걸 다 대비했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제한은 있겠죠. 우리의 그 장비들이 다 우리가 쓰고 있던 장비가 간 거예요. 뭐 사막에 특화되어 있는 거 수출형으로 만든 장비들이 간 게 아니라 기적 본인들이 쓸고 닦고 했던 그런 장비가 간 건데 전혀 뭐 안 딸리고, 다만 한 가지 뭐 사막 위장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이런 건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대한민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같이 최신 전차와 최신 자주포들끼리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런 밈이 많이 돌잖아요. 그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무기 수출할 때, 야, 우리나라 노르웨이인데 잘 굴러가 전차?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주행 때 이렇게 쓱 뒤따라오는 레오파드를 쳐다보니까 레오파드 쑥스러워서 포신 옆으로 돌리고. 네. 그리고 사막에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사막 지형이고 더운데 잘 굴러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모든 기후에 잘 적응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세일즈할 때 그런 것들도 좀 내세울 것 같아요. 환경 적응에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카타르 군이 이제 방한을 해서 군이 방한한 건 아니지만 카타르의 그 정부 당국이 방한했을 때에 뭐 협의 사항으로 이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합동 훈련을. 그래서 카타르군이 우리한테 한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주요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소위 우리의 방산 수출을 위한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 이런 거는 앞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만약 카타르 입장이시라면 과연 어떤 무기를 좀 선호하실 것 같아요? 이번 훈련에 참가했던 무기 체계 중에? 저는 뭐 K2가 아닐까. K2? 네. 레오파드보다 이번에 진짜 눈에 띄었던 게 카타르군이 쓰던 기갑장비 주력 장비가 독일제였거든요. 둘 다. 레오파드 그다음에 PZH-2000 이걸 현장에서 같이 놓고 봤다면 카타르군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당연히 내렸을 테고 그리고 그쪽도 평가를 하고 있겠죠. 지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한국군이 가져온 장비 그래서 중동의 방산 시장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도 있긴 하지만 중동만큼 큰 손의 방산 시장은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저는 도색이 어색하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상품은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저는 좀 달리 봤습니다. 우선 카타르는 2개 여단으로 운영되거든요. 상당히 소규모의 군이고 지상군이 5만 정도 수준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도 지금 레오파드 2 A7이 이게 사실은 뭐 태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은 레오파드 2의 A1, 2, 3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개량된 전차거든요. 네네. 실질 그 전차가 만들어져서 롤아웃돼서 나온 거로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린 지금 그러니까 연식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타르가 신형 전차를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K2를 눈여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또 있어요. 그 와중에서 편제 변화가 좀 있어요. 포병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각 여단의 포병대대를 독립해서 갖춰야 되고 그러기에는 지금 판저하우비츠 2000이 18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거는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카타르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번에 합동훈련을 제안한 거고 우리가 거기에 덥석 문 거죠. 화력이 부족하시다면 천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제 얘기는 둘 다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입장에서. 2개 다 하고 화력이 부족하시면 방금 얘기했듯이 천무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끝내주잖아요. 네. 중동하면 사실 방공 체계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만 봐도 그들은 쏘고 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어렵진 않게 그렇게 뱉은 것에 대해서 실행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중동의 10여 개 국가 중에서 12개 국가인가요? 그런데 그 중동 국가 중에서도 영토가 굉장히 넓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영공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나 뭐 이라크나 이런 국가가 되겠죠. 아니 뭐 아닌 말로 여러 뭐 역학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이란도 사실은 이젠 S-300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게 바로 드러났잖아요. 네. S-300이 지킬이라고 봤지만 이스라엘 전투기에 전부 다 파괴가 됐고 이제 S-400을 사와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자기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천공도 같이 추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카타르 현지로 연합훈련을 위해 파견을 갔던 육군 병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군 기갑 장비들이 카타르 현지에서 카타르군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여파를 미칠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 관련된 소식이나 이슈가 더 있으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